그리고 이제 리츠가 재무 건전성 관리하는 방법이 어떤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 말고도 사실은 보면 이제 기존에 있는 어떤 자산을 매입 매각 전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져가는지 네.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맞습니다,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사실 단순히 이렇게 부채에 대한 조건이나 뭐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특히 이번 팬데믹 때 중요했던 게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어느 정도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. 왜냐하면 대부분 우려한 게 이거 사업이 안 좋아져서 임대료 제대로 못 받아서 배당 못 하는 거 아니냐, 아니면 부채 이자 상환 못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커졌는데, 근데 사실 막상 까보면 그게 그렇게 위기는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 모든 리츠들이 이제 이 팬데믹 이후로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게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어느 정도인지, 가용할 수 있는 그런 현금 창출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, 지금 약 평균적으로 1년간 이자 비용 대비 약 한 7.7배 정도 되는 유동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하나, 만약에 이렇게 현금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고, 그리고 또 전략적으로 계속 포트폴리오를 조율해 가고 있는데, 이거를 시장 상황에 따라서 더 매각할지 더 매입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재무 건전성을 강화할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진출할지 이렇게 계속 조율해 가고 있는데, 이러한 흐름은 매 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나타납니다. 장인애들은 이번 분기에는 좀 매각을 좀 줄이겠다, 아니면 매입을 줄이겠다, 그리고 매각을 한 걸로 뭐 부채를 상환하겠다, 이렇게 계속 공시를 통해서 전략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안심이 되는 거죠. 근데 뭐 이것도 어디까지나 충분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체 신용도를 활용해서 구조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, 또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재무 건전성 강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저희가 보면 이 금리 상승이라는 게 네. 이제 촉발된 이유를 보면 결국 이제 물가 상승이 가장 큰 맞습니다. 거잖아요. 네, 네.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부동산을 이제 네. 인플레이션 해지 상품이라 얘기하고, 맞습니다. 또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또 이제 미국 CPI 구성만 봐도 이제 주거 어떤 네. 임대료가 상당히 큰 부분이고, 실은 그걸 이제 임대료에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.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, 근데 뭐 이렇게 큰 타격이 있는 거는 아까 뭐 소대도 말씀하셨지만, 우리가 금리 상승은 예상했지만 이렇게 빠르게 강하게 올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잖아요. 맞습니다. 네.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겠죠. 맞습니다. 사실 연초만 하더라도 이제 조만간 금리 상승할 건데, 그 근간은 이제 물가,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가 상승률에 따른 금리 상승이 나타날 건데, 그래도 리츠는 방어 잘 할 것이다. 왜냐하면 물가 상승을 온전히 임대료로 할 수 있는 지금 이 수급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, 그런 펀더멘탈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그럼요. 리츠가 더 각광받을 것이다 라고 연초에 더 좀 주목을 받았던 게 사실인데, 막상 까보니 이 금리 상승 속도가 네네. 지금 뭐 시장 예상과는 다르게 급등을 했던 거죠. 그러다 그런 보니 거예요. 시장에서는 약간 패닉이 왔고요. 네, 저도 사실은 이제 보면 뭐 이 차트만 띄워드릴게요. 보면 네. 이제 나리츠 협회, 미국 리츠 협회 같은 데 연초에 낸 자료를 보면 네. 과거에 이제 금리 상승의 리츠가 어땠냐 맞습니다. 하면서 이제 뭐 일반적인 S&P 500에 비해서 상회했다. 상승률이 높았다, 네, 이런 맞습니다. 걸 많이 보여줬거든요. 맞습니다. 네, 지금 이제 그런 자료는 안 나올 것 지금 같아요. 안 나오죠. 지금은 안 나오고요. 이제 뭐 위기 관리나 뭐 이런 네네. 쪽으로 더 가고 네. 있는데, 네. 근데 이제 뭐 가장 큰 요인은 금리가 예상보다 너무 급등했다라는 거죠. 그러면은 왜 금리 급등이 이렇게 안 좋냐? 근데 뭐 단편적으로는 사람들이 이거 이자 비용 늘어나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, 앞서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 이자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. 얘네들은 다 해지를 해놓고 또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타격을 주진 않거든요.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부동산 가격의 조정 우려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왜냐하면 보통 부동산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평가 기법이 있지만, 또 하나가 이러한 좀 시장 금리와 이 부동산 일드 간의 스프레드를 좀 많이 보거든요. 그렇죠. 네네. 또 이게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은 투자 규모가 크다 보니 투자할 때 레버리지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금리를 또 무시할 수 없는, 그리고 이게 네. 영향을 줄 때는 부동산 가격에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이 부동산 가격 하락 우려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요. 또한 투자 관점에서 채권 금리가 높아졌는데 채권에 투자하지 맞아요. 왜 다른 일드 상품인 부동산에 굳이 할 필요가 있냐, 이제 이런 투자자들의 흐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약세가 나타나는 거죠.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모여서 네. 이렇게 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.
돈의 흐름으로 보면 사실은 뭐 당연히 채권으로 가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데 네. 예, 그런 부분들도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네. 어쨌든 이제 저희가 보면 이 리츠 오늘 저희가 이런 리츠의 재무 건전성 강화 전략 어떤 관리 전략을 네. 다룬 이유는 뭐 당연히 이제 이 에피소드를 보시는 분들은 글로벌 리츠에도 관심이 많겠지만 한국 리츠에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네. 앞서 얘기한 어떤 미국 리츠들의 뭐 GFC 이후의 어떤 재무 건전성 관리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리츠 역사 짧지만 이미 네. 한국에서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그런 어떤 흐름을 보였는데 한국의 어떤 리츠들이 그런 어떤 글로벌 리츠에 준하는 그런 재무 관리 전략을 준비하면서 잘 대응하고 있는지 네. 그게 이제 또 앞으로 리츠의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. 네, 맞습니다. 사실 이게 궁극적으로 뭐 말씀드리고 싶었던 점도 사실 이 부분이죠. 사실 이렇게 글로벌 리츠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 리츠에서는 어떤 모습을 또 보이고 있는지도 말씀드리면 더 또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했던 건데 사실 좀 부동산 이 시장을 좀 더 뜯어보면 서울만큼 좋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없습니다. 사실 이렇게 금리가 오름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거 아니냐 그걸 사실 상쇄시킬 수 있는 게 임대료 상승이거든요. 그렇죠. 예. 임대료가 상승하면 그만큼 이 부동산 투자의 일드가 높아짐에 따라서 금리 상승을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주요 부동산 섹터 뭐 주거나 물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글로벌하게 가파른 이 임대료 상승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간이 좀만 흐르면 충분히 캡레이트가 이 일들을 그 조달 금리를 캐치업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서울 시장이 무엇보다 지금 최근에 양호한 서울 오피스의 임대료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저온은 아니지만 상온 같은 경우에도 임대료 상승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 이 글로벌에 준하는 리스크 관리만 했다면 이 임대료 상승이 이렇게까지 가격 조정을 나타나지 않는 상쇄를 할 수 있는 그런 버퍼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시장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안타까웠던 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한국 시장은 2018년부터 성장을 했고요. 그리고 대부분이 뭐 물론 이거는 한국 시장이 이제 한국에서 채권 시장이 발달 못했기 때문에 조달할 수 있는 이 만기가 사실은 긴 상품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도 있죠. 그래서 대부분이 상장할 때 2년이나 3년 만기로 많은 조달을 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산해 보면 2018년부터 맞아요. 상장을 했으니 만기가 도래하는 게 2021년, 2022년, 딱 2023년 딱 최근에 다 몰려 있는 거죠. 상장했던 대부분의 리츠들이.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장 안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. 네, 이게 물렸습니다. 네. 그래서 맞습니다. 뭐 사실은 저희가 요즘에 많이 하는 얘기인데 만나는 분들과 어쨌든 이 위기는 지나갈 거고 위기 이후엔 진화를 하잖아요, 항상. 맞습니다. 그리고 이제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부분을 또 개선한 시기이기도 하니까 사실 최근에 저도 어떤 발표에서 이제 그 마지막 어떤 그 테마가 서울의 리포지셔닝이었어요. 근데 이게 결국 보면 우리나라 이제 전체적인 이게 결국 부동산 시장과 연계되어 있으니까 리츠는 이게 한국을 볼 때 이제 많이 달라진 시각을 보이거든요. 근데 저희가 한국을 볼 때 좀 구분해야 될 거는 한국과 서울은 다르잖아요. 맞습니다. 어떤 기본적인 소득 수준은 다르고 이제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가 투자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한국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서울이 어떻다는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거라고 보고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이제 결국 또 서울이라는 지역을 보면 이제 뭐 소득 수준도 높지만 이게 되게 밀도가 높은 지역이잖아요.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밀도가 높다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고. 맞습니다. 그리고 이 실은 글로벌 자금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APEC, 아시아 태평양이라고 하죠. 여기서 보면 이 중국과 홍콩의 어떤 위상 변화, 미중 갈등이 이거는 뭐 사실은 일시적인 변화로 여겨지지 않으니까요. 그러면서 그 한국이란 어떤 서울이라는 위상이 높아지면서 리포지션 되는 과정. 맞습니다.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러면 어떤 자산들이 앞으로 각광을 받을 거냐 해보면 이제 그런 자산을 담고 있는 리츠를 선별하면 이제 좀 더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어떤 투자 어떤 영역을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. 네, 맞습니다. 사실 가장 리츠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느냐. 왜냐하면 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하락기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큰 흐름에서 이 서울이라는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그 속에서 이 한국의 산업 구조상 성장할 수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요. 그래서 그런 걸 선별해서 이제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.
그리고 이제 그 외적으로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좀 재무 관련 이런 모습은 사실 한국 리츠가 겪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봐요. 근데 이게 너무 생각보다 세게 와서 조금 이제 무서운 걸 수도 있는데 사실 아까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리츠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재무 건전성을 강화했던 거고 한국 리츠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면 아 이제 이 재무 건전성이 마냥 무시하면 안 되는 거구나. 단순히 일들을 높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구나라는 게 좀 더 추가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향후에는 좋은 자산을 담으려 할 것이고 이건 뭐 기본이겠죠. 뿐만 아니라 이 좋은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도 또 중요한 포커스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또 파악해서 한국 리츠를 선별해서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네.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제 볼 때 사실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리츠는 이미 충분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어서 이렇게 능력이 있었다. 그 얘기를 또 한국으로 가져오면 아 충분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이렇게 이렇게 자산 관리 능력 그리고 재무 관리 능력을 보일 수 있는 리츠가 좋을 수 있겠구나라고 또 투자자들은 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좀 척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오늘 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가 이제 그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좀 글로벌 리츠에 비해서 아쉬운 점들 많이 얘기하게 되잖아요. 근데 사실은 이제 미국 그리고 일본, 싱가포르 우리가 항상 이제 많이 얘기하는 그런 벤치마킹 국가들도 보면 뭐 거기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습니다. 맞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어떤 배울 점들을 많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한국 리츠는 성장한 단계니까 맞습니다. 뭐 아무래도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좀 이제 맞습니다. 생각해서 이제 또 나쁜 점은 반면교사 삼아서 맞습니다. 성장하는 게 중요하니까요. 네, 맞습니다. 이제 그런 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나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. 네. 네, 오늘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이제 많이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그러니까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. 아,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